안녕하세요. 가까운 행사 안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 올렸던 영상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어떤 주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몸담고 있는 텍스 본부 요새 인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텍스 본부 인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 텍스 본부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텍스 본부에 제가 지금 현재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공유해드리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텍스 본부고 지금이 이제 3월이죠. 3월이기 때문에 한창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이 한창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이 한창이고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해가지고 인차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필드워크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니저들은 첫 번째로 필드 일정을 잡습니다. 필드 일정, 제가 글씨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필드 일정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회사 이제 담당자와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방문 드리는 게 좋은지. 일단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방문을 못 드리는 고객사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일정을 잡아가지고 근데 세무 조정은 감사만큼 그렇게 필드 업무 일정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에서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필드웍은 보통 한 5일 정도가 제일 길고요. 그래서 2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습니다. 2에서 5일 정도 일정을 잡고 그러고 나서 그날에 이제 필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회사 담당자님과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회사 담당자님은 저희를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의실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회의실로 안내를 해주시고 거기 가서 저희는 이제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 필드 일정이 시작됩니다. 필드 일정이 시작되고 하면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세무조정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차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어사인을 합니다. 어사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무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조정을 이제 저 혼자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원들과 함께 이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드래프트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어사인을 뿌려버립니다. 이제 어사인을 뿌리는 것도 이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초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무제표 분석을 해가지고 어사인을 뿌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초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반기라든지 아니면 전기라든지 참고할 수 있는 어사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이 어사인을 많이 배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 2년차부터는 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 인정이자, 지급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유가증권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조정으로는 있을 수 있고 보통 이제 인차지 분들이 많이 담당하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총괄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세공제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요즘은 이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뭐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그리고 뭐 통합투자세액공제, 뭐 신기술 비과세소득 관련된 거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뭐 엄청 다양하진 않습니다.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이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종별로 특별하게 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검토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저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뭐 저기 연차가 막 10년차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매년 헷갈리는 게 세액공제인 것 같아요. 외납세 보면 뭐 직접 간주, 간접 뭐 해서 막 많이 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뭐 그렇게 개정이 많이 됐는지 뭐 전에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세액공제 등등 이렇게 막 쪼개져 있던 투자세액공제들이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이렇게 또 작년에 합해졌거든요. 합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액공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뭐
상시 근로자는 뭐 고용 증대도 나오고 근로소득 증대서도 나오고 또 미완료 임금 증가 개선할 때 상시 근로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시 근로자들이 다 이름만 갖고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처음에 인차지를 맡으실 경우에 가장 고생하시는 부분이 세액공제가 아니실까. 그리고 이제 아까 유가증권이라든지 파생상품 관련된 이제 조정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BS 조정인 경우가 많은데 BS 조정인 경우가 많지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나갈 경우에 왜 그렇게 또 파생상품은 종류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정말 많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도 거래가 많은 곳으로 간다면은 히스토리, 뭐 추적, 거래 추적하는 게 정말 또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차지들은 이제 이제 팀원들의 능력에 맞게 잘 이제 어사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사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어사인을 하고 이제 조정을 막 마무리를 하겠죠. 필드 마지막쯤 됐을 때는 이제 세액 요약표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어서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회사 담당자들은 그 세액 요약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법인세 회계를 많이 치죠. 법인세 회계를 쳐야 이제 뭐 감사인들이 왔을 때 법인세 회계를 이제 감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액 요약표가 어떤 거냐고 한다면은 이제 각 사업 연도 소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을 시작하겠죠. 단기 순이익에서 세무 조정이 들어가고 뭐 차가감 소득, 뭐 기부금 관련된 내용 들어가고 각사소득, 각사명도 소득 들어가서 뭐 이제 비과세라든지 뭐 2월 결손금 들어가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세율로 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 밑에 이제 세액 공제들이 들어가겠죠. 세액 공제 받아서 그리고 이제 기납부세액, 납부했던 뭐 중간연합이라든지 원천징수세액이라든지 그런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다음 이제 차가감 소득을 계산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세액 요약표에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회사 담당자한테 드리고 회사 담당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법인세 비용, 뭐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뭐 미지급 법인세 뭐 이런 이제 회계 처리를 막 하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저희는 필드를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세액 요약표. 이게 그 시체가 예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말만 하는 게 더 낫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나중에 보신 분들 뭐 많이 보시진 않지만 보신 분들 뭐 댓글 남겨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액 요약표를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 와서 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사무실 와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책자 작업이라고 합니다. 책자 작업은 이제 정확하게는 세무 조정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그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이렇게 이만한 정도 두께의 책으로 하나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신고 서식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액 요약표 양식의 서식들이 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접대비 서식도 있고 기부금 서식도 있고 돼지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뭐 업무용 승용차 뭐 등등 기타 등등의 조정들의 서식들이 다 있습니다. 서식들이 다 있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작성을 해서 그 각각의 조정 금액들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책자 작업을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하게 되고요. 책자 작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히 막내 책자를 직접적으로 작업하는 이제 회계사님들은 이제 출판사 역할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숫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기재가 됐는지 혹여나 이제 숫자가 조금이라도 잘 나버리면 세금은 이제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감사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죠. 감사는 이제 중요성 금액에서 이제 버퍼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이 회사의 중요성 금액보다 낮다고 한다면은 패스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죠. 세금은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납부를 해야 되니까 계산도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신고할 때 실수 없이 잘 옮겨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고 서식이 정말 조정별로 많다 보니까 책자 작업하면서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잡아가는 게 이제 저와 이제 책자 작업하는 이제 팀원과 이제 역할이고, 책자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자 작업하기 전에 저는 이제 필드에서는 짧은 일정 안에 그 드래프트를 만들어야 됐지만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는 제가 담당한 세무 조정 외적으로 팀원들이 담당했던 세무 조정도 이제 제가 리뷰를 봅니다. 제가 리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수정할 것이 있다거나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회사 측과 계속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책자도 만들었고 조정 금액도 어느 정도 리뷰가 끝났고 한다면은 이걸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저도 당연히 리뷰를 받아야겠죠. 그걸 가지고 위에 이제 파트너 또는 이제 이사님이라든지 아무튼 저 위쪽에 높은 분한테 이제 가지고 가서 리뷰를 받습니다. 또 리뷰를 받다 보면은 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리뷰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리뷰를 하고 저희 윗사람들도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중간중간 이제 책자 드래프트, 생요약표 드래프트 리뷰하면서 이제 또 수정이 되는 돌아가는 숫자들 이런 것들 회사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컨펌을 받아가는 작업이 분명히 존재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와도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해서 회사도 이제 법인세 회계를 치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잘 칠 수 있도록 잘 저희는 도와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자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저희는 시즌이 어느 주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숫자도 서로 간에 컨펌이 다 완료됐고 한다면은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전자신고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6번째로 전자신고. 네. 전자신고를 하면 이제 법인세 접수증도 나올 것이고 이제 납부서도 나오겠죠. 이제 분납을 할 경우에는 납부서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신고서, 접수증 그리고 납부서 2개 이렇게 이제 회사 측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외관법인일 경우에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이제 세무서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사는 이제 날인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잘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필요도 있고, 다음에 이제 외관법인일 경우에는 전자신고로 이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산 명세서가 어떤 거냐고 한다면은 재무제표가 있으면은 각 계정 과목에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A4 용지 한 장 정도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이제 큰 대분류 금액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결산 명세는 그 대분류의 세부 이제 분류로서 이제 금액들이 좀 쪼개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명세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도 놓치지 않고 이건 홈택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홈택스 업로드 하도록 인차지는 잘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인차지는 필드 일정을 고객사와 이제 협의해서 필드 일정을 잡고 이제 어사인의 팀원들에게 한 후에 색 요약표를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책자 작업을 시작을 하고 물론 이제 중간에 리뷰를 계속 리뷰도 내고 팔로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자가 이제 파이널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자신고를 하면서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어떻게 잘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즌에 주로 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세부적으로 인차지는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죠.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작년에 했던 걸 단기에 똑같이 그러니까 작년 조서를 업데이트하느라 바빠서 새로운 세무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차지는 그런 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저는 가자마자 하는 것이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봐서 뭘 살펴보냐면 작년에 금액이 있었는데 단기에 없어진 계정 과목,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단기에 새로 생긴 계정 과목, 그리고 또 뭐 작년과 단기에 모두 있었던 계정 과목이 있지만 금액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너무 변동이 큰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을 저는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는데 단기에 없어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발생시켜 있던 관리하는 세무상 유보 금액이 없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같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작년에 없었는데 단기에 새로 생긴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면은 그 새로 생긴 계정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세무상으로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먼저 제가 짧게나마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을 이제 각 계정 담당자들에게 추가 어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체크하는 것도 인차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 메모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메모는 생각보다 많이 못했고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게 많네요. 네.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